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낯설지 않은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들고 오게 되었고요.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으셨나요?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작 제자리 걸음이고 남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스스로는 멈춰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처럼 20대, 30대 초반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책에서는 그 시기를 다룬 책도 있고 그 책도 조만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우선 절미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현재는 왓챠, 넷플릭스 등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라는 타이틀로 평범하고도 공허한,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겪어봤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현재 제 상황에는 너무 잘 맞았어서 저는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우선 제목과 맞게 늘 아침이 오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공허함이 몰려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평범하고도 공허한,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이지카는 편의점에서 고객 응대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찾아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리 다정하지는 않은 손님을 응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저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묘한 울림이 번져가게 됩니다. 사실 이이지카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 걱정과 염려가 담긴 채소를 뒤로하고 편의점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부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과 함께 찾아온 공허함, 그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 커튼을 치려고 하는 그녀에게 난관이 찾아옵니다. 바로 커튼이 고장나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떨쳐내지 못한 공허함과 함께 오늘도 출근길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아침에 고장났던 커튼을 고치려 부자들을 사들고 열심히 자전거로 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서둘러 집을 향합니다. 이렇게까지 무신경하다니 이 다리라는 곳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이이지카는 서둘러 커튼을 고치기 위해 공구함을 꺼냅니다. 그런데 앞불싸, 미처 드라이버가 없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는 망연자실하며 공허한 눈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먼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요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됐던 그녀는 우연히 낮에 왔던 손님이 자신을 아는 체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중학시절 동창 오오토모였는데요. 먼저 말을 걸어준 그녀와 같이 퇴근길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림길 이죠. 이 갈림길에도 분명히 선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이지카는 자신이 선을 짓고 울타리를 짓고 그 안에 바운더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이이지카는 또다시 찾아온 공허함, 여전히 커튼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네요. 나갈 채비를 하는 그녀, 옷장을 열고 옷을 뒤적이던 중 그녀의 눈에 띈 건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그녀가 입었던, 출근할 때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무른 뒤 곧바로 옷장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오오토모와 함께 볼링장을 간 그녀는 단 한 핀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던 둘, 오오토모에게 왜 만나서 같이 놀자고 했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오오토모는 급하게 전학 가느라 많은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난 너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이지카도 점점 외부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번엔 편의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갖게 되는 이이지카. 전혀 대화에 어울리지 못하고 쓸쓸히 공허함만 채우고 있던 그녀는 눈앞에 또 다른 직원이 정장을 입은 채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식 자리는 그 직원의 회사 입사 축하 파티였는데요. 그 직원은 자신이 회사 다닐 때 입었던 정장과 같은 그런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만취 상태가 됩니다. 꽃미남 대학생이 집을 바래다 주게 되는데요.
다음날 공허함과 함께 찾아온 아침. 망가진 커튼은 아직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만나는 횟수가 잦아진다고 할까요? 그날 출근하는 길에 오토모를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이이즈카는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채소를 나눠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조금씩은 그녀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퇴근길, 여전히 점장님은 수요일 야간 근무 가능해 라는 말만 던지시고 여기서 갑자기 사건은 벌어집니다. 어묵을 포장하고 있던 그녀는 인싸 학생의 오늘의 메뉴 추천을 받고 그 어묵을 골라가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그렇게 나오던 길, 같이 일하는 꽃미남 대학생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도 화가 났는지 냅다 포장하고 나온 어묵을 던져버리는데요. 그러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되죠. 도망을 가던 그들에게 그 남학생은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만 그녀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죠. 같이 일하던 인싸 여학생은 돈을 모아서 해외를 꼭 나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이즈카는 유학을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여학생은 단순히 그러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었기에 그럴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단순한 말이지만 자신은 늘 목표나 꿈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녀. 그 뒤 오토모를 만나 회포를 풀던 그녀는 자신은 늘 엉성하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답답한 무언가가 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지 않고 2차를 가자며 늘 가던 갈림길에서 멈춰서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마이클 잭슨의 흉내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취한 그녀들은 한참을 웃다가 오토모가 이이즈카를 자신의 선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오토모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궁금했던 것들을 열심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오토모는 진지한 얼굴로 넌 어때? 힘든 건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을 열었던 탓인지 그녀는 점차 감정에 솔직해지게 됩니다. 사실 회사의 영업직으로 다니던 그녀는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항상 자신의 잘못으로 혼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존감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문제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 라는 슬픈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던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괴롭고 힘들게만 살아야 하지? 라고 강하게 내뱉게 됩니다. 그렇게 문득 출근하던 출근길 어느 날 다리 위에서 생각하던 그녀는 문득 그대로 회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도망쳐 현재의 자신이 되어버렸다.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한참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던 그녀의 옆에 있던 오토모는 자기 자신도 여지껏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항상 맞는 길로만 가겠어. 그러니까 넌 괜찮아.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던 그녀들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이이즈카는 처음으로 타인의 집에서 잠을 청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초대한 오토모와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간 이이즈카는 문득 같이 일하던 인싸 여학생이 말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참 기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이즈카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며 회상을 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평소와는 다르게 타인의 집에서 눈을 뜬 이즈카는 평소와 다른 집, 평소와 다른 사람들, 평소와 다른 식사를 하게 됩니다. 뭐든 괜찮다라고만 했던 그녀는 점차 슬슬 자신이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득 집으로 향하던 그 길, 다리 위에 멈춰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던 이이즈카는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죠.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라며 말을 이어가던 이이즈카. 용기를 내어 실은 반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난 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니. 그러곤 연신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어머니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뒤 얘 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은 줄 아니. 아직 반도 못 살았잖아. 뭐 어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속이 후련해진 그녀. 처음으로 다리 위를 느긋하게 걸어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즉
다른 행동을 하며 천천히 다리 위를 음미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커튼을 고치고 처음으로 골머리 썩였던 커튼이 들어지고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바닥에 누워있던 이이스카,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 타인을, 자신의 친구를 초대하게 되죠. 그렇게 친구를 맞이하러 가는 이이스카와 함께 공허함은 공존하는 것이지 혼자 공허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방을 비춰주는 모습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어떤가요? 저는 사실 지금 제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의 평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특별한 시기 그리고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좋지만 내가 그 보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셔도 제가 드린 메시지들을 더욱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좀 답답하고 남들이 봤을 땐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회유하는 모습이 아닌 듯한 모습으로 그런 평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크게나마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영화 내내 사실 주인공에 대한 마음을 크게 내비쳐주는 모습들을 많이 못 봐서 저는 좀 놀랐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같이 일하는 남학생을 뭐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친구에게 쑥스러운 듯이 아무 말 못하고 있었을 때 저는 눈치챘어요. 뭐야, 얘 짝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좀 둔한 건가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이는데요. 일부러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춰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친구와 친구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 장면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겪고 있을 그런 시기가 여러분의 그 긴 인생을 가득 채우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그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일 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걱정이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지지만 걱정일 뿐입니다. 현실로 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내가 아직 이겨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과 중간 마무리를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시고 공허한 아침이 오더라도 과연 그게 공허한 걸까? 다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就職したって言ってたよね。仕事何やってたの？なんで辞めちゃったんですか？飯塚さん。大友さん？久しぶり。私は今までそういう夢とか目標って何もなかったから。いやでも毎朝起きてこうやって働いてるだけでもめっちゃ偉くないですか？他の人はちゃんとやってんの。じゃあうまくやれない私が悪いのか。そんな正しくなんて生きられないよ。だから飯塚さんは大丈夫。I just wanna move it.